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 겉표지 괜찮은데요? 아니 요새 왜 이렇게 표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그래도 이 출판사를 하잖아요. 출판사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결제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저한테 책에 대해서 막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저는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제가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을 하나 만드는데 가장 그 결제가 많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 많은 게 뭐냐면요, 표지예요. 그러니까 표지가 의외로 출판사가 표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안에 사파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또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책을 갖고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데, 보통 관심은 이제 표지? 왜 이렇게 표지에 신경을 쓰냐? 또 물어봤더니 표지가 좋아야 잘 팔린다.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죠. 보니 이거 잘 만들었네요. 네? 느낌이 벌써 사고 싶잖아 이게. 응? 이 책 사러 지금 서점에 갔다 오시고. 예. 아니 제가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아니 책을 어디다 놔둔지 도저히 못 찾겠는 누가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아니 오늘도 제가 학생이 와갖고 쌤 사피엔스 한번 빌려도 돼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그 책은 없으면 다시 사야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랬더니 얘가 아니 자기가 22,000원을 맡길 테니까 일단 보증금? 책을 보증금 맡길 테니까 일단 책을 빌려주고 나중에 10% 떼가시래. 그러면 뭐 괜찮다. 그래서 됐다고 안 된다고. 그렇지. 사, 그 돈으로. 그래야죠. 예. 누가 가져갔을 거예요, 이 책. 은행나무 출판사네요. 그리고 책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책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책이랑 같이 샀었더라. 그때 산지는 한 두어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은 게. 이 책이 좀 애매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분류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기행문도 아니고 여행기도 아니고 기타 장르? 기타 장르예요 이게. 기타 장르라서 이걸 대체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는 이걸 그러니까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거든요. 제목이 이건 써먹을 수 있는 제목이다. 굉장히 핫한. 이건 써먹을 수 있는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근데 안에 내용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신변잡기적인 얘기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제목을 버리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 출판사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떤 책들을 주로 내는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이걸 쓰신 분도 양력이 약간 불투명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복단대에서 한국 학생들 가르쳤대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 전에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제주. 네, 제주 출신이다 이 정도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최근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뭐 학력이나 그 전에 이력 같은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출판사들도 많고, 그다음에 독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책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누가 막 굉장히 어려운 전공 서적을 내는데 학력이 안 들어가면 그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좀 권위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의 감상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뭐 이력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며서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거예요. 좀 있어요.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가 이게 복단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대학 서열 4위 정도? 4위에서 5위예요. 상해 최고 명문. 4위에서 5위요? 여기 순위가 어떻게 돼요? 1위가 베이징하고 칭화. 그다음에 이제 3위가 복단하, 3위가 이제 그 언론 정보 쪽에서는 인민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다음 상해 복단대. 그다음에 절강대. 뭐 많구나. 이런 대학들이 이제 막 경합을 벌리는 그 메이저급 대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복단대 그 경제학과 학생 하나를 만나서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탁월한 애들이 많고,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서 한국 학생들 가르쳐. 여기 구경했었어요. 복단대 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항상 좀 책 보는 척하고 있다가 그 느낌을 받고 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가 느낌이 좋았던 대학이라 예. 칭화대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요. 거기는 움직임 자체가. 칭화대요? 네. 칭화대 그다음에 인민대는 인민해방군 이렇게 서 있어요. 아, 칭화대도 서 있어요. 칭화대 그래서 신분증 검사에 못 들어가요. 잘 구경 못 하게. 나 칭화대 들어갔었는데. 예. 그래서 그냥 잘해서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넣어주더라고. 칭화대 칭화대 옛날에 칭화대 철학과를 그 저기 뭐라 그러지? 교환학생. 아니 교환학생 아니고 이렇게 답사 차 갔었는데 거기 칭화대 철학과 있는 건물이 굉장히 멋있어요. 약간 일본풍이야 근데. 네, 뒤에 이렇게 저 가로수 쫙 펼쳐져 있고. 약간 일본풍이야. 그래서 학교를 왜 이렇게 지어놨지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되게 멋있게 막 정원도 막 내정도 되게 멋있고. 너 그거 한참 그 얘기했더니만은 그 용빈 쌤이 자기 거기서 살았다고.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거기 맞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뭐 흥분했더니만은 그 장학금을 가족이랑 같이 사는 장학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 주는 장학금으로. 그래서 야 역시 중국이 돈 쓴다. 중국이 돈 쓴다. 이탈리아랑 다르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갑자기 뭐 오버랩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떤 사람은 자기 돈 써서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되고 이쪽은 서울대 나왔다고 똑같은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노자 공부한다는 이유로 그냥 등록금 대줘. 그다음에 그냥 저기도 대준 거야. 생활비 대줘. 방도 줘. 학교 내 그 기숙사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가 그 가로수가 쫙 있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뭐 이 복단대도 상당히 제가 좋은 느낌이었죠. 보니까 상해 이렇게 그림도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 책 주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중국의 그 푸단대학교 교환교수로 파견 딱 되는 순간부터 거기에 발을 딱 딛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를 담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좋은 곳이에요. 전 상해는 가본 적이 없어갖고 하여튼 이제 이분이 지금 서강대에서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10년 동안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전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사회언어학을 연구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의도했던 바도 그거예요. 처음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는 상하이에 딱 발을 디디고 중국어를 듣기 전까지 자기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뭔가 이 사람이 철학이 있어. 그 생각을 하고 딱 갔어. 그러고 발을 딛고 이제 막 책 같은 걸 참고를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로. 그 사람 아주 강단이 있으신 분. 그래서 딱 가서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처음에 딱 발을 딛고 막 처음 중국어를 딱 던지는 순간 그런 얘기들을 앞에서부터 쭉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상하이는 아직 더운 여름이었다. 여자는 나의 눈을 쳐다보았다. 아마 나의 눈빛은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을 것이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이 말을 준비해왔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 나는 바로 여기 이 순간을 위해 이 말을 준비해왔다. 그다음 뭐 오야오 이베이 밍더 메이스카 중국어 하실 줄 아시죠?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써있어. 중국어로는 안 써있어. 우리말로 돼 있어. 우리말 써있어요. 이게 또 나름 또 즐거움이네. 이거를 딱 써놨어요. 이 얘기를 딱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이 계산대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점원이 먼저 얘기한 거야. 점원 물어본 거야. 점원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얘기를 점원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점원이 먼저 뭔가 물어봤더니 얘가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호흡을 뺏겼네요. 호흡을 뺏겼어. 그래갖고 그냥 뭐 별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왜 아마 저기를 간 것 같아요. 커피숍을. 그랬더니 그래서 가리켜서 그렇죠. 이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외국 가면 다 그거 달라. 조금. 아니 저도 하면 돼. 아마 이거 이랬을 걸. 그럼요. 말할 거 없이 눈 웃으면서 얘기해. 대신 고압적으로 얘기하면 화내니까. 그러면서 가리키기라는 것의 마술을 알게 됐다. 그렇지. 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이 전반적인 주제는 어떤 데서 오는 거냐면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과 사실 국가와 국가 혹은 문화권과 문화권을 나누는 게 보통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면 말로써 음식으로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대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그걸 여기 가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 나눠지는 부분인데 사실 말을 몰라도 우리는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마치 말로 모든 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감을 갖고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오는 경우들도 많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어를 교육하다 보니까 처음에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들인지 행동해야 되는지에 예시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 되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경험들이 많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니까 뭔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이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로 여기를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어떤 식으로 자기가 중국이 자기한테 다가오는가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냈다고 해요. 요새 페이스북도 잘해야 돼. 페이스북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씩 올려갖고 글 책 쓰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글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글자 풍경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꼭지 한 꼭지씩 신문 혹은 어떤 뭐 인터넷 지상에다가 올리는 것들은 글들의 편차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이 책도 약간 그런 편차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다. 와, 이런 통찰이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이거 뭐지? 이걸 왜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글도 있기는 있거든요. 예원 구경 가고 뭐. 예, 막 구경 다니고 막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닐 때 어떤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돌아다닐 때 겪는 그런 낯설음 같은 걸 자기가 느낀 그대로 체감하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가끔은 좀 이질적인 부분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낯설다고 얘기를 하는데 딱 봤을 때 별로 낯설지 않은 느낌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전체적으로 막 이 책이 우리한테 그런 낯설음을 전체를 전달해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목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언어학자 그러니까 언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언어를 할 수 없는 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기에는 꽤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책을 이 글을 기획하고 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럴 수도 있죠. 딱 보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 배경이 이 중국 배경이네요. 상해 그 관광지예요. 이 안쪽으로 넘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빨래 광고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여기다 상해 되게 큰 도시 아니에요? 상해는 너무너무 큰 도시죠. 그러니까 대도시고 막 되게 많이 발달한 도시 아닌가? 중심부가 서울보다 작아요. 그래서 상해가 집값이 비싸고 교통이 아주 힘든 곳이 됐고요. 그래서 상해 외곽은 넓죠. 요즘에 그래서 상해 외곽,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옆에 위성 도시들을 쭉 만들어내죠. 근데 뭐 그 외곽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 특유의 어떤 빨래 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놓고 집 앞 위에다가 이렇게 빨래 놓고 이런 어떤 즐거움이죠. 그리고 가면은 중국에 왔구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달라. 저도 똑같이 상해 다니면서 똑같이 지하철 타고 똑같이 복단대 가고 똑같이 짜오퉁대 가고 똑같이 그 이런데 구경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갔거든요. 박물관 가서 거기서 책도 보고 사람들 얘기도 하고 근데 나는 남는 게 없어. 이 사람 책이 남았네요. 청취자분들 정말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꺼낼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경험하신 것들 중에서. 저요? 네. 계속 꺼내시잖아. 부산대도 갔다 오셨다고 그러고. 그렇죠. 자오퉁대 갔는데 편의점에서. 자오퉁대는 뭐야? 교통대, 상해 교통대. 상해 교통대. 그 자오퉁대가 그 대학서열 발표하는 그 대학이에요. 네, 상해 교통대인데 상해 교통대를 구경했단 말이에요. 상해 교통대 이제 지하철 타고 나와서 상해 교통대 구경해서 이제 편의점에서 내가 물건을 샀어. 근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경험을 해요. 무슨 점원이 너무 피곤해 보여. 애가 진짜 막 애가 비몽사몽이야.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애가 너무 초췌해 보이고 너무 안쓰러웠어 막.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살 때 중국애니까 너무 애가 안 됐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막. 그러니까 이건 국적을 떠나서 젊은 애가 막 잠을 못 잔 게 역력히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딱 내밀었어요. 근데 그 점원이 뭐라는지 알아요? 비몽사몽에 그냥 가래요? 아니 22엔입니다. 22엔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20엔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이 거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야. 근데 애가 너무 피곤하니까 자기도 중국말이 안 나왔구나. 중국말이 안 나오고 20엔입니다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구나. 나중에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좀 사주고 싶다. 뭐 이런 어떤 느낌 이런 것들 한번 경험했죠. 이런 거 썼어야 돼 난 이런 거. 야 페이스북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언어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말에 대한 통찰도 조금씩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진짜 재밌게 읽었던 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1995년에 제주에서 있었던 일, 제주에서 있었던 일을 하면서 저기요, 네 여기서 우도 어떻게 가요? 어디요? 우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쭉 가셔야 돼요. 쭉이 어느 건지 몰라. 그렇죠. 이쪽도 어딘지 잘 몰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버스 정류장을 찾으려고 중국에서 길을 묻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길을 자기는 굉장히 잘 알려줬다고 생각하는 기억을 딱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언어가 촘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언어란 매우 성긴 그물이다. 세계는 아날로그이지만 언어는 디지털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름 철학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말 100% 동감하는 게 우리는 언어가 세상을 굉장히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면 그 사람이 뭔가 말재주가 부족해서 설명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본 적이 했던 적이 있는데 소설 같은 데서 인물 묘사를 하잖아요. 인물 묘사를 하는데 묘사한 걸 그럼 어디 네가 소설에서 읽은 대로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전부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대1로 그 얼굴들을 제대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언어인데 우리는 그게 마치 우리 머릿속에다가 그 언어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 자동으로 채우거든요. 자동으로 채워서 자기 머릿속에다가 부족한 부분들을 막 스스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 넣는 걸 언어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라는 게 굉장히 무소불위의 힘을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언어의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디지털들은 떨어져 있잖아요. 이 디지털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읽어 나가다 보면 한 번씩 그렇지 퍼뜩퍼뜩 한 번씩 깨닫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고 국제고 시즌에 맞춰서 뭐 3학 학생들한테 한 번씩 쫙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 책. 아니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거 이제 책 얘기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차이를 굉장히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 구분해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 이상하게. 학생들한테 아날로그와 디지털인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나 봐요. 이를테면 아날로그라는 것 자체를 옛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날로그는 옛날 거, 디지털은 새 거.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의 사고의 전환들을 꽤 자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도 그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 언어에 대한 어떤 논리. 우리가 레토릭이라는 책도 했고 그랬지만 거기에 많은 어떤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건 어찌 본다면 좀 반대편 쪽에 있는 그렇죠.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몸짓을 해야 되고 손가락을 가리켜야 맞아요.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좀 쉬운 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의식이 심어지면 참 다행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재밌으니까 애들이 그 청취자분들 이 책은 너무 즐거운 책일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책이에요. 재밌는 책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애들 읽을 겁니다. 그리고 상해 여행 가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어떤 책보다도 재미날 수 있습니다. 상해 100배 즐기기.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아니구나.
예, 76년생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많잖아요. 근데 왜 삶은 달걀이니까 이런 유머 구사하고 계신 거지? 뭐 영혼이 예. 영혼의 나이는 영혼이 육체의 나이가 다르니까. 예.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영혼이 아재구나. 이 대상이 이 책을 읽을 대상이 아마 그렇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그랬구나. 맞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대상 뭔가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상황, 혹은 언어가 있는데 다른 언어가 나타나는 상황. 그다음에 이 사람 어떤 얘기도 있냐면 경찰서에 갔던 적이 있었나 봐요. 상해 경찰서. 경찰서에 가서 뭐 조사받는데 이런 얘기를 쓴 대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쓰실 줄 알았는데 그냥 종이에 쓰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우리한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것들도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 그다음에 쓰는 거, 이런 문자, 언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언어를 이렇게 심지어 진짜 이제 이분은 언어를 다루는,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심지어 언어학자 아니면 뭐 무슨 어문학자의 경우도 언어 자체를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학문으로 다루기 시작하면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연구를 많이 하거나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 책이 훨씬 더,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맥락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단락이 하나씩 있어요. 네, 중국 얘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 같은 느낌. 약간 과거를 회상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영화가 쭉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영화가 쭉 가다가 과거로 회상이 돌아가면 뭐 흑백으로 보여준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얘는 그런 효과를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는 지점을 정확하게 안 보여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약간 뭐지 하는 이질감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단락이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자주 여러 군데로 이렇게 과거의 어떤 되게 여러 가지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특이한 구성을 갖고 있다, 혹은 특이한 어떤 이 사람 스스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그런 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읽으면 재미도 있지만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아있는 책이에요. 일단 저는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아는 사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기가 찍은 사진인가 싶거든요. 못 찍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사진 이겠죠? 저작권. 예, 그렇죠.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 네, 그 자기가 찍은 사진인가 그런 건데 이건 그냥 늘 어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몇 개 글씨가 나와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있음직한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중국 가면 사람들이 찍는 사진. 네, 좀 신기해서 마치 사탑 같은 피사의 사탑 같은 그런 사진. 무조건 찍어요. 특히 이게 와이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푸시에서 푸동을 바라보면서 이제 찍은 이게 황포강이거든요. 이게 황포강이고 이제 동방명주 이제 있고 이건 누구나 사진 찍거든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사진. 그러니까 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멀하게. 그 주어진 상해를 다 구석구석 남들 가는 데를 1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다 다니시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언어적인 시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아마 상해는 대부분 아이들도 많이 가보고 어머님들도 가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잘 느낌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해를 안 갔다 와서 이게 약간 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네, 부분도 그렇죠. 있겠구나.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빨래 여기 나왔잖아요. 빨래 이렇게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런 걸 어디서 봤냐면 비슷한 거, 저는 그러니까 약간 놀라웠던 게 상해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큰 도시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인구 3천만이라 그러고. 근데 아까 그런 광경들은 제가 어디 가서 처음 봤냐면 언제였더라? 2001년인가 2002년인가에 저기 청도
칭다오. 네. 칭다오 갔을 때 이거가 비슷한 광경을 봤거든요. 네. 칭다오는 되게 작은 도시잖아요. 살기도 좋고. 네. 칭다오 되게 작은 도시인데 거기 가서 봤을 때도 이런 광경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어디였더라? 홍콩 갔는데 또 비슷한 풍경이 막 펼쳐지더라고. 네. 이게 아니 땅덩이가 되게 넓은데 어떻게 문화가 이렇게 다 비슷하지? 대나무로 빌딩을 올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철근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외벽 세워서 올라가잖아요. 아직도 대나무로 이렇게. 그게 돼요? 대나무로 막 건물 올릴 때 대나무로 올려요. 본인도 주장은 그게 더 튼튼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올립니다. 집을 지을 때. 아니 사실이에요? 지금 막 모른다고 아무 말씀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상해. 그래요? 네, 며칠 전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뭐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갖는 거. 그러니까는 설날에도 내가 막 갔었잖아요. 설날에도 명절 못 세고 예전에 뭐 중국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샀는데 상해역 이쪽 편에서 상해역 저쪽 편을 가는데 한 1km를 가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을 뚫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 속도로 1km는 10분이면 걷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진짜 1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가야 되니까.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진짜 사람이 많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태도와 표정이 너무 달라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데 익숙해. 그 와중에 먹어. 그 와중에 먹어. 진짜 그 와중에 때가 되면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진짜 길에서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럼 주변 사람 뭐냐면 우리는 막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너는 때가 됐으니까 먹어. 난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먹어. 이런 태도. 그럼 좀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상해에서 지하철에서 이제 음식을 못 먹게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더욱 새롭습니다. 이번에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 못 가고 와가지고 이게 한이 맺혀서 그래요. 제가 이 상해 스페인 대사관 뒤에 제가 좋아하는 그 재즈바 공연하는 곳이 쫙 있거든요, 밤에. 거기를 내가 못 보고 왔어요, 바빠가지고. 재즈바요? 네, 제가 그 재즈바를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겉보기와 달리. 네. 나 잠깐 살짝 진짜로 놀랬어. 그 상해 그 스페인 대사관 뒤편에 그 재즈바가 쫙 있어요. 공연 실력이 너무 탁월해요, 이 사람. 역시 국제도시라 그런지 너무너무 탁월해. 그 다음에 야경이 되게 예쁜 바가 있었는데 두 군데 다 못 가봤어요. 너무 바쁘고 막 1박 2일 일정이라 막 일 막 보고 오다가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이분은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하면서 그렇죠. 언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중국어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타인과의 소통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한 거니까 아마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번역 그 다음에 뭐 영어 영문학 그 다음에 나 뭐 언어 좋아합니다, 외국어 좋아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진짜 가볍게 독서 목록 한 권 올릴 수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새 뭐 학생들 자소서 진짜 자소서 정말 이제 학생들 자소서 지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외고 가겠다는 학생들 중에서 자기소개서에다가 내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되게 어릴 때부터 영어를 익숙하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와 언어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이 없는 상태로 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번역 과정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캐치를 못해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 라는 걸 우리가 보기엔 되게 놀라운 얘기들이 막 저기서 막 펼쳐지는데 자기는 그게 별게 아닌 거야. 그냥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가 제1의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문화권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맨 앞에 캐치프레이즈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해독할 수 없는 문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세계는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멋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해외 여행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외국 여행 가보면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는 새로움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처음에 공항에 딱 내려서 엑시트 네. 나가는 출구 있잖아요. 그게 각국의 언어들도 그 뭐 영어와 함께 네.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부터 아, 내가 새로운 세상에 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곳, 이렇게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한 번씩 접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아, 참 여전히 늘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하시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을 갖고 이거 보장합니다, 청취자분들. 이거, 저 굉장히 자주 대중적인 책들을 갖고 왔는데.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되게 재미난 책이다 라는 어떤 내용이고요. 언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필독서로 한번 쫙 권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해외에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쯤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몇 세까지 됐나요? 아니 이게 지금 나온 지는 좀 됐어요. 8월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많이 팔리진 않았나 봐. 그렇네요.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1세가 안 팔린 거잖아. 그렇죠. 속상하네요. 네, 속상하네요. 네. 역시 책 출판 책 출판이 어렵습니다 요즘. 네,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은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